인도는 수십 년간 해군 함정 건조 능력 향상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린 끝에 이 지역의 강대국은 마침내 최초로 자국에서 건조한 항공모함인 인디안 네이벌 십 비크란트를 인도했습니다. 인디안 네이벌 십 비크란트가 정말 좋은 함정일까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 설계 능력, 강점과 단점,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의 관리까지 모두가 항공모함을 처음 건조하는 나라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함정은 전 세계적인 군사력 투사를 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자랑할 수도 없지만 전문가들로부터는 인도에게 상당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인도가 주요 무기 체계를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현대 인도 해군. 짧은 역사, 오랜 시간 동안 인도 해군은 선박, 무기, 지휘, 훈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영국 해군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15년, 이 지난 1962년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영국인 장교가 인도 해군을 떠나면서 해군은 완전히 인도인으로만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도 해군은 수십 차례에 걸쳐 그 능력을 입증했으며 20세기 후반 동안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1961년 고아 해방 당시 포르투갈 해군을 격파했고 10년 후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는 파키스탄 해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실제 전투 외에도 해군은 이 지역의 혼란 시기에 억지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세이셸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를 저지했고 1988년 몰디브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해군의 역할 중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대규모 쓰나미 이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재난 구호 작전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십 년간의 전쟁, 억제, 그리고 인도주의적 임무 속에서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도 해군 함정의 상태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현역 함정들은 기술적으로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미 10년이나 뒤처져 있었고 이런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21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인도 해군 함정들은 개조된 영국 해군 함정이나 심지어 소련 함정이었고 인도의 조선 능력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인도가 독립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형 함정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했지만 국산 항공모함은 인도 독립 역사에서 대부분 먼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 인도 지도부는 이제 인도가 스스로 변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사들이는 해군 강국에서 해군 전력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며 생산할 수 있는 해군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완전히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그와 관련된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로 인디안 네이벌 십 비크란트의 수용과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인도 해군은 현대 전투기에 더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항공모함이 필요했습니다. 해상 함대가 노후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코얀 미그 29K와 같이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한 최신 전투기들을 위해서는 더 큰 항공모함 플랫폼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 새로운 항공모함의 개발은 1999년 인도 국방부 장관이었던 조지 페르난데스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의 이름은 인디안 네이벌 십 비크란트로 정해졌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용감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항공모함은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의 첫 번째 함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세 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완성함으로써 각각의 해안에 한 척씩 배치하고 세 번째 항공모함은 예비로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도는 각 측면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위기 시에는 인도주의적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해상 교통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크란트가 인도의 첫 번째 국산 항공모함이 된다는 점은 인도에게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인도 해군 설계국이 설계하고 코친 조선소에서 건조했습니다. 이전 인도 항공모함은 인도산이 아니었습니다. 신형 인디언 네이벌 십 비크란트의 이름은 인도의 첫 항공모함이었던 Her Majesty's Ship Hercule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건조되었고 인도의 필요에 맞게 개조되었습니다. 인디언 네이벌 십 비란트는 산스크리트어로 거인이라는 뜻인데 이 역시 실제로는 Her Majesty's Ship Hermes였으며 단지 현대화된 버전입니다. 인도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제 위기로부터 이득을 보았고 2004년에 오래된 아드미랄 고르시코프 항공모함을 구입해 인디언 네이벌 십 비크라마디티아로 개조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빠르게 해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전선을 유지하고 인디언 네이벌 십 비크란트의 기술적 도약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함정이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 자체는 여러 불운을 겪은 항공모함입니다. 2012년 해상시험 중에 엔진 하나가 고장나서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4년 후 N은 유독 가스 누출로 인해 승조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3년 뒤 N은 화재가 발생해 장교 1명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2차례 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적 결함을 지적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들이 비크라마디티아가 인도의 기함으로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네이벌 십 비크란트는 빨리 필요했습니다. 원래 인디언 네이벌 십 비크란트는 32,000톤으로 설계되었지만 이후 더 큰 항공기를 수용하기 위해 37,500톤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도 다시 업그레이드되어 최종 설계에서는 45,000톤에 달했습니다. 비크란트의 최종 재원은 길이 262, 미터 860피트, 너비 62, 미터 203피트, 높이 59, 미터 194피트입니다. 이로 인해 비크란트는 중형 항공모함으로 인디언 네이벌 십 비크라마디티아와 같은 급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는 길이 284미터로 무게도 비슷합니다. 인도의 두 항공모함은 세계 최대 항공모함 순위에서 각각 9위와 8위입니다. 인디언 네이벌 십 비크란트는 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 단거리 이륙, 배리어 보조 착함으로 설계됐습니다. 즉, 항공기가 발사 장치 없이 함정 갑판에서 일반 활주로처럼 이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항공기 착륙 시 빠른 감속을 위해 어레스팅 기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함선을 모든 해군 항공기의 이착륙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짧은 이륙이나 완전한 수직 이착륙만 허용하는 비이톨 구성과는 다릅니다. 이륙을 돕기 위해 비크란트는 14도 경사의 스키 점프 램프가 뚜렷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크란트는 비크라마디티아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했지만 2000년대 인도 엔지니어들이 현대화 작업을 시작할 때 이미 오래된 함선은 노후와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주요 개선점들이 비크란트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크라마디티아가 명목상 두 항공모함 중 더 크지만 비크란트는 함교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더 넓은 비행 갑판을 자랑합니다. 비행 갑판에는 12대 전투기와 6대 헬리콥터가 신속히 배치되며 항공기 착륙을 위해 3개의 어레스팅 기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20대 항공기는 모두 비행 갑판 아래 5층 경납고에 보관됩니다. 이 항공기들은 최대 30톤 적재가 가능한 2대의 대형 엘리베이터로 비행 갑판으로 옮겨지며 이는 인디언 네이벌 십 대비 매우 진보된 장비입니다. 비크라마디타는 당시의 기술 덕분에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는 비행 갑판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모든 비행 작전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할 때 비크란트의 엘리베이터는 비행 갑판의 원활한 작전을 위해 측면으로 이동해 방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비크란트는 현재 앞서 언급한 미그 29K를 포함해 다양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26대의 프랑스산 다소 라팔 M 전투기가 주문되어 있고 인도 해군이 개발 중인 Hindu스탄 에로노틱스 리미티드 쌍발 갑판 기반 전투기도 있습니다. 시호크, 해병대용 블랙호크 변형과 카모프 카-31을 포함한 회전익 항공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탑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비크란트에서 미그 29를 완전히 퇴역시킬 예정입니다. 미그 29가 무겁고 비크란트가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아 함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그 전투기가 받는 유일한 보조 장치는 스키 점프대이며 이륙 시 엔진 출력만 의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미그 전투기들이 완전한 무장 탑재는 물론 최대 연료조차 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너무 무거워서 이륙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미그 전투기와 관련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 의존성입니다. 미그 전투기는 인도산이 아닙니다. 인도는 예비 부품과 정비를 모두 러시아에 의존합니다. 이로 인해 가동률이 떨어졌으며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미그 전투기의 정비 가능률은 약 37%에 불과합니다. 한때 전체 미그 전투기 가용률이 15%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인도에는 단 45대의 미그 전투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종사 자격을 갖춘 작전기도 부족해지고 항공모함 배치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2018년 이후 인도 미그 전투기 최소 5대가 추락했으며 이는 미그 29K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전투기들은 비행 불가이거나 둘 다일 수 있습니다. 항공기 수가 적어 인도의 항공모함은 동시에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크란트함은 적어도 미그 전투기로 무장한 한 큰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인도 미그 전투기의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미그-29K를 26대의 라팔 전투기로 교체하는 것이며 라팔 전투기는 2030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힌두스탄 에로나우틱스 리미티드 TDBF는 2038년에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라팔 전투기는 미그-29K보다 더 작고 가벼워서 비크란트함과 훨씬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 해군에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며 그냥 충분히 괜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새로 도입될 라팔 전투기를 수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새로운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공기를 경납고에서 비행 갑판으로 옮기는 것도 매번 날개 파일런을 제거해야 해서 약간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자국에서 설계한 전용 항공모함 다목적 전투기인 H-힌두스탄 에로너틱스 리미티드 TDBF의 성공적인 개발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자국산 항공모함을 생산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인도는 이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기 구매 대신 직접 생산을 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미그-29K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말이죠. 시호크 헬리콥터는 대잠수함전과 대함전에 투입되고 카모프 Ka-31은 조기 공중경보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인도가 조기 공중경보에 헬리콥터를 써야 한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스토바 에스토바 설계로 돌아가게 합니다. 점프 램프 외에는 이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익 조기 경보기는 EI 등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호크아이와 같은 항공기는 크고 무거운 설계로 인해 항공모함 갑판에서 자체 엔진 힘만으로 이륙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들은 갑판에서 사출기를 이용해 이륙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크란트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헬리콥터도 그 역할에서 전용 고정익 항공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익 항공기는 더 빠르고 더 긴 항속거리와 채공 시간을 자랑하며 더 강력한 레이더와 전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할 수 있고 더 넓은 작전 구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경보기 항공기인 KA-31 조기 경보기 헬리콥터의 레이더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킵니다. 인도가 이 역할에서 사용하는 헬리콥터는 거의 모든 현대 고정익 항공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는 인디안 네이벌십 비크란트의 상황 인식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함정에 탑재된 통합 화력에 관해서는 비크란트는 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32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셀들은 주력 대공 무장인 바라크-8 지대공 미사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100km 사거리와 마하 트루 속도의 이 미사일 64기가 비크란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각 미사일은 현대 항공기 격추에 충분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4개의 에이브토맛 카라시니코바 630 30mm 회전식 기관포 시스템, 이 항공기와 미사일에 대한 근접 방어를 담당하며 5대의 원격 제어식 127mm 중기관총 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소형 선박과의 전투에도 사용되는 AV 토맛 카라시니코바 630은 30x165mm 파편탄을 분당 만발의 속도로 발사하며 유효 사거리는 4000m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이 기관포 시스템은 예를 들어 미 해군의 많은 함정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팔랑스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비크란트는 전자전에 대비해 카바치 대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이 시스템은 접근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만 장치입니다. 그리고 샥티 전자전 장비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최신 레이더와 대함 미사일의 추적 시스템을 탐지하고 교란합니다. 전자전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비크란트는 다기능 레이더와 수중 소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함정은 항공 승무원을 포함해 196명의 장교와 1449명의 수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공모함의 최대 수용 인원은 아닙니다. 비크란트에는 5명의 군의관과 25명의 조수가 운영하는 16병상 병원이 있습니다. 자모트 병원에는 일반 병동, 격리 병동, 중환자실, 그리고 페놀 전용 병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안 네이벌십 비크란트는 4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LM2500 가스터빈으로 구동되며 약 88메가와트, 즉 11만 마력이 넘는 출력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이 함정은 최대 28노트의 속도와 8000해리, 즉 약 15,000km 또는 9,200마일의 최대 항속거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인도양 전역에 걸쳐 힘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추진 시스템을 갖춘 항공모함으로서 인디안 네이벌십 비크란트는 지역 해상 통제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핵추진 항공모함이 가진 전 세계적인 힘 투사를 위한 항속거리와 지속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거리 및 장기 작전을 수행하려면 해상에서 보급을 해줄 다른 함정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프로젝트의 본래 목표와 일치합니다. 목표는 전 세계적 힘 투사가 아니라 국내에서 실용적인 항공모함을 설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크란트는 인도의 공학적 경위로 지금까지 인도에서 건조된 최대 선박입니다. 실제로 코친 조선소의 회장 마두 나이르에 따르면 이 항공모함은 지금까지 인도가 만든 어떤 군함보다도 5배에서 7배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설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23,000톤의 강철, 2,500km의 전기 케이블, 150km의 배관, 그리고 2,000개가 넘는 밸브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인디언 네이벌십 비크란트는 2016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는 너무 많은 지연이 있었는데 주로 자원 부족과 핵심 부품의 납기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함선의 해상 시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에야 취역하게 되었고 이는 예정된 일정보다 6년이나 늦은 것이었으며 총 비용은 2,600억 루피 약 3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항공모함이 그보다 몇 배나 더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지연은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만 인디언 네이벌십 비크란트와 같은 오랜 지연은 함선이 구식이 될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크란트를 다른 함정들과 비교해보면 그 점이 뼈저리게 드러납니다. 주요 해군 전력과의 성능 비교. 인디언 네이벌십 비크란트는 2023년 말 항공모함에 탑재된 모든 항공기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을 마친 후 완전 작전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를 통해 인도 해군의 두 번째 항모 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비크란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군사 시범을 완료했지만 2025년 트로펙스 2025 훈련 직후 모터베슬 힐란스타가 의료 후송을 요청했을 때 처음으로 실전 테스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벌크선은 고해에서 서쪽으로 약 23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300명의 승무원, 이 비크란트의 시킹 헬리콥터 중 한 대를 이용해 인디언 네이벌십 한사로 대피했습니다. 이로써 비크란트는 최초의 실제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크란트는 인도 파키스탄 대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크란트 항공모함은 작전 신도르 오퍼레이션 신도의 일환으로 아라비아해에 배치되어 8척의 군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투단을 이끌었습니다. 전투단은 신속하게 이동하여 전략적 요충지에서 진영을 유지하며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카라치를 포함한 여러 파키스탄 지역이 대상이 되어 파키스탄 해군과 공군은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그 29K 전투기들은 파키스탄 공군을 계속 압박했고 한 대는 라스시 이글 요격을 위해 긴급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크란트함이 중국의 적함들과 비교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인도는 자국에서 항공모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자국 군수산업에 있어 엄청난 이정표입니다. 인도는 곧 아시아의 주요 해군 강국이 되었고 이는 중국에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의 엄청나게 빠른 군사 발전 때문에 중국을 주요 해군 경쟁자로 보고 있으면서도 파키스탄 역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는 쿼드, 쿠웨이드의 일원이 되었는데 쿼드는 일본, 미국, 호주, 인도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입니다. 비크란트가 설계되고 건조되는 동안 중국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자국에서 설계한 첫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을 개발했습니다. 2025년 말에 실전 배치된 푸젠은 비크란트를 마치 어선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푸젠은 길이 316m, 폭 76m에 85,000톤으로 거의 2배나 무겁습니다. 푸젠은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50대 이상입니다. 이 항공기들을 이륙시키기 위해 푸젠은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현재까지 푸젠과 제럴드 에일, 포드함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첨단의 항공기 이륙 방식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설계 특징입니다. 이것은 인도 지도부에게 중국 해군의 큰 도약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 영향으로 다음 인도 항공모함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전자기식 항공기 이륙 시스템, 즉 이마스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전자기 유도 모터를 사용해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가벼운 물체를 추진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보다 더 빠르고 적은 에너지로 더 빠르게 재충전됩니다. 푸젠함은 기존의 중국 전투기, 예를 들어 J-15 다목적 전투기와 J-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시안 KJ-600과 같은 항공모함 기반 조기경보 통제기를 중심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앞서 비크란트함에는 전용 고정익 조기경보기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었는데
푸제남은 이 단 한 대의 항공기 덕분에 전투기 운용에 있어서 상황 인식과 전투 관리 능력이 훨씬 더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한 J-15 전투기는 MiG-29K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항공기라는 점도 지적할 만합니다. J-15는 무장 탑재량이 많고 항속거리도 길어 대부분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푸제남이 MiG-29K보다 우수하거나 라팔, 힌두스탄 에로노틱스 리미티드, TDBF와 경쟁할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푸제남에는 50대 항공기가 탑재될 예정으로 비크란트함에 36대보다 많습니다. 또한 전자기식 사출 장치로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 이륙이 가능합니다. 이는 더 넓은 작전 범위, 유연성, 강력한 화력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푸제남은 크기가 더 크고 속도가 느리며 원자로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항공모함입니다. 푸제남은 비크란트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고 생존 가능성도 확실히 더 높아서 힘을 과시하기에 이상적인 함정입니다. 중국의 목표는 인도양과 태평양, 그리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모든 경쟁자들에게 중국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비크란트함을 중국의 첫 번째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과 비교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선은 소련의 코즈네 초프급 항공모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비크란트함과 훨씬 더 유사합니다. 기억하신다면 비크란트함 역시 소련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항공모함 모두 스키 점프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항공모함 모두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수가 대략 비슷하고 크기에서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외형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둥함은 더 빨리 건조됐고 비크란트함은 13년 걸린 반면 산둥함은 2019년 취역했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6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할 계획이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함정을 계속 건조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는 생산 속도나 설계 품질 면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장기적인 해군 지배에 충분하지 않다면 중국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35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역사적으로 최대 적수인 파키스탄 해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파키스탄 해군은 프리기탐, 초계함, 일부 잠수함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인도 해군은 단순히 파키스탄 해군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일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비록 비크란트함이 계획보다 10년이나 늦게 완성되었고 세계에서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항공모함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지만 이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은 처음입니다. 퇴역한 부제독 아누르 쿠마르 차울라가 은퇴 전에 비크란트함의 건조 과정을 직접 감독했으며 그는 중국 해군력과 중국이 선박을 건조하는 놀라운 속도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비크란트함에 대해 항공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비크란트함 같은 함정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함정들은 우리 함대를 보호하고 멀리 이동하며 적 함정이 항공모함이나 다른 함정에 접근하기 전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비크란트함을 그 자체의 전력으로 보기보다는 더 크고 강력한 함대를 위한 디딤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두 나이르 코친 조선소 회장은 이에 대해 지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첫 번째 국산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년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2년 현재 인도 해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인도가 인디안 네이벌십 비크란트의 자매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공모함은 녹화 시점에서 제한 단계에 있지만 만약 승인된다면 비크란트보다 훨씬 더 빨리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항공모함의 주요 목표는 앞으로 인디안 네이벌십 비크라마디티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도 현대 항공모함 중 가장 오래된 비크라마디티아는 운용 수명이 10년 이상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도는 인디안 네이벌십 비샬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비샬은 약 6만 5천 통읍 길이 약 300m, 즉 거의 1000피트에 달하는 자체 함급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최소한 한 척의 슈퍼캐리어를 개발한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비샬과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의 두 번째 항공모함 모두 소문에 따르면 현재 영국 엔지니어들과 협력하여 개발 중인 전자기식 이륙 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비크란트 개발로 인도 엔지니어들이 교훈을 얻었음이 입증됩니다. 두 항공모함이 실전에 배치되면 인도는 오랜 염원이던 항공모함 전단을 갖추고 각 해안에 한 척씩, 한 척은 예비로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계획은 실제로 보유한 항공모함의 수를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안에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BCR 항공모함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발표한 기술 전망 및 역량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인도는 2040년까지 항공모함을 포함해 최소 10척의 원자력 추진 함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도는 해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도가 구매가 아니라 자국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와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음 시점에서 인도 해군은 130척이 넘는 군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2척은 항공모함입니다. 인도는 2035년까지 이 숫자를 175, 200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50척이 넘는 선박이 건조 중이며 이들 모두 2030년까지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확장 배경의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현재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대잠수함 함정 개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잠수함 전용 천수함, 즉 ASWSWC라고도 불리는 이 함정은 원래 이름도 꽤 길지만 전용 대잠수함 함정으로서 수중 감시에 특화된 코르벳급 함정입니다. 현재 11척이 건조 중이며 이 중 5척이 완성됐고 3척이 현역으로 운용 중입니다. 인도는 차세대 미사일 함정의 첫 함정도 건조 중입니다. 이 중 6척이 계획되어 있으며 목표는 브라모스 미사일과 같은 대함 지대지 미사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함정 자체는 스텔스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며 8척의 대수상전 초계함 함대도 승인되었고 한 척당 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도는 또한 스텔스 유도 미사일 프리기탐도 개발했습니다. 닐기리급 프리기탐은 7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현재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전투 준비 후 일부는 인디언 네이벌십 비크란트 항공모함 전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프리기탐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바탕으로 인도는 추가로 7척의 차세대 프리기탐 생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가 구축함에서 세운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2025년 초 비샤카파트남급 마지막 구축함이 취역한 후의 일입니다. 인도는 아직 공식 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항공모함과 구축함 외에도 후속 구축함급을 개발하기로 사실상 약속했습니다. 인도의 야망은 상륙함 도급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상륙전 전용 함정들은 최근 메가 프로젝트에서 다뤘던 중국의 76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는 현재 인디언 네이벌십 칼라슈와 한 척만 운용 중입니다. 이 함정은 2007년 미국이 인도에 판매한 전 미국 해군 트렌턴함입니다. 인도는 현재 약 96억 달러를 투자해 자체 랜딩 플랫폼 덕 4척의 개발과 생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디언 네이벌십 비크란트 개발 및 생산 비용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인도의 5대 주요 조선소가 이 엄청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규정상 각 조선소는 반드시 해외 기업과 협력해 검증된 기술을 인도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인도 국방부 관계자가 잘 알고 있어 의도적으로 추가됐습니다. 국산 제조 역량을 개발하려는 야망은 칭찬할 만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설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현대화와 국내 군사개발 강화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아마도 당시 인도 해군의 전반적인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값비싼 투자이지만 동맹국과 파트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규모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해군 솔루션의 설계, 개발, 구현에 대해 충분히 배워 언젠가는 아무런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인도는 현재 함정 수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해군 중 하나입니다. 기술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도약하고 있으며 국내 건조 능력의 개발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인도 해군은 2037년까지 23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함정들은 이제 인도에서 설계되고 건조될 것입니다. 비록 비크란트함이 세계적으로 큰 인상을 주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이 항공모함과 그 개발 과정, 그리고 수많은 지연과 실수들까지도 이 대규모 사업에 있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현대 군사 생산 능력에서 주요 군사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맹국과 적국 간의 관계는 불안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전의 파트너들 사이에 힘의 역학도 쉽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자체적으로 대규모 군사 생산이 안 되면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인도가 실제로 여러 척의 신형 항공모함을 포함해 해군을 이 정도로 확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인디언 네이벌십 비크란트를 그 여정에서 첫 번째 주요 디딤돌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